속보 미 방해를 뚫기 위해 폴란드 FA-50 경전투기에 미사일 장착해 수출 추진 물결표. 국산 FA-50의 미국제 능동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 미사일이 탑재돼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난다. FA-50이 수건이던 AESA 레이더 및 공대공 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FA-50은 2025년경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돼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항공업계와 방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생산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주 설계를 담당한 경공격기 FA-50 레이더는 소스코드 항공기 식별체계 공개를 통제하는 미 정부의 승인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엘타 ELTA 4의 기계식 레이더 2헬 M2032 대신 AESA 레이더 교체가 확정됐다.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이 경합 중인 가운데 레이시온은 팬텀 스트라이크라 이름 붙여진 레이더, 노스럽 그루먼은 AN, APG-83, 9SABR 레이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의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가능한 반면 SABR 시리즈는 한국의 KF-16 개량형인 KF-166에 탑재됐지만 FA-50에 적용하려면 크기를 줄여야 하는 등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디펜스 코리아 2022 방산 전시회에는 레이시온 부스가 마련돼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보이기도 했다.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탑재된 사거리 4.8 35.4km 위 레이시온사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역시 레이시온의 AIM-120C 7암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약 80-100km로 공대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셈이다. FA-50이 AESA 레이더 탑재 및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연동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48대 수출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장관 등 30여 명의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DX 코리아 참관 및 KAI 등 방산업체 현장 방문을 위해 방한하게 된 것도 FA-50 성능 개량이 크게 고무된 탓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FA-50 전체 48대 중 36대를 4.5세대 개량형으로 2025년쯤 도입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는 협상이 성사될 경우 12대 정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역시 그동안 FA-50 공대지 능력 강화를 요구해온 터라 36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대의 FA-50을 구매한 필리핀 역시 개량형 FA-50 12대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AI와 로키드 마틴은 지난 6월 9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2025년으로 예상된 미국 전술인문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합의했다. 특히 KAI와 로키드 마틴은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내용의 협력 합의서 TA에 서명.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개량형 FA-50 경공격전투기의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상설 가동해오고 있다. 2. FA-50 미 레이더 미사일 달고 프리덤 파이터 도약 초읽기.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다. 9월 대공세가 성공해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은 듯하던 전황은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로 다시 안개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분적 동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역사 흐름을 바꿀 중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과 사실상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은 제정 러시아 말기 로마노프 왕조가 보인 실책과 닮았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러시아의 역사, 더 나아가 세계사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K방산에 쏟아진 민주주의 무기고 찬사.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다. 냉전 붕괴 후 불안정하나마 이어지던 평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영 대결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세계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당장 중국이 외교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기대한 중 러연대는 어렵게 됐지만 미국과 유럽은 반 러시아라는 기치 아래 빠르게 세력을 정비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미국, 일본,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정세 재편 과정에서 강대국 그룹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전선에선 반도체라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강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를 향한 유럽 전선에선 최고 가성비를 앞세운 K방산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무기고 아스날 오브 디모크라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이 자유진영 우방들 앞에 선보인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FA-50 전투기다. 국제 정세에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수록 FA-50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다. 유사한 안보 환경에서 이른바 대박을 거둔 전투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F5다. FA-50의 특성과 개발 후 여정은 냉전이 한창일 당시 F5와 놀랍도록 닮았다. 미국은 냉전 시절 동맹국의 공군력 현대화라는 글로벌 전략을 위해 F5를 대량 보급했다. 그 덕에 F5는 자유의 투사, 프리덤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F5는 노스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제트기 모델 N156에서 출발했다. N156은 미 공군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을 수주해 T-38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도입됐다. T-38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투기가 바로 F5다. F5는 베트남 전쟁 때 소량 납품된 것을 빼면 미 공군이 정식 전투 장비로 대량 채용한 적이 없는 기종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요 동맹과 우방국에 대량 수출한 이유는 싸고 튼튼한 F5가 전투기로서 기본기는 충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서독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는 고가의 대형 전투기 F4 팬텀 1을 구입해 사용했다. F4는 대당 240만 달러, 약 34억 3,700만 원가 넘는 비싼 전투기라 어지간한 부자 나라가 아니면 대량 구입이 어려웠다. 반면 F-5A는 F4의 4분의 1 수준인 60만 달러에 살 수 있었다. F5 스펙을 살펴보면 레이더는 없지만 초음속 비행 능력과 우수한 공중 기동성을 갖춘 데다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다. 폭탄 탑재 능력도 준수해 지상군을 위한 공중 지원 임무에도 적합했다. 당시 공산권 주력 전투기인 MiG-19나 MiG-21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역량이었다. 낮은 생산 정비 비용, F5, FA-50 닮은 꼴, F5의 단순한 구조도 큰 장점이었다. 우선 생산과 정비에 모두 큰돈이 들지 않았다. 단순한 구조는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의 큰 미덕이기도 하다. 긴급 출격 임무가 하달되면 복잡한 레이더나 기계 장치를 예열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출격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대량 배치된 F-16 전투기는 이륙에 3에서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 반면 F-5는 숙련된 팀의 경우 47초 만에 띄울 수 있었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시간도 적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나라가 운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미 공군의 제식 채용 기체가 아님에도 F5 시리즈가 2,600대 이상 팔린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 FA-50가 직면한 상황은 1960에서 1970년대 F5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선 초음속 엔진,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이 출현하며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작 전장의 요구는 이런 최첨단 기술 발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야전에선 이른바 하이급 전투기는 물론 이를 보조할 싸고 단순한 마구 굴리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스텔스, 센서 융합, 적응형 사이클 엔진, 협동교전 등 이름도 복잡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5에서 6세대 전투기 시대를 맞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장에선 50년 전 F5처럼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한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기종은 FA-50뿐이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시작해 전투기로 진화한 FA-50 개발 역사는 F5위 궤적과 비슷하다. F5위 기반 기체인 T-38은 부자 나라의 훈련기로 인식될 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당대 최정상급 고등훈련기였다. FA-50이 기초가 된 T-50도 동급 훈련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T-50은 전술 입문기 모델인 T-A-50이나 경공격기형 FA-50으로 발전하면서 F5처럼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정작 그간 한국 공군이 FA-50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FA-50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ATT 사업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다. 그전까지 전투기로서 그저 그런 성능을 가진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ATT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A-50이 수출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이른바 블록 20 개량 계획이 알려지자 세계 여러 나라가 FA-50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FA-50 개량 서둘러달라 SOS. 당초 FA-50 블록 20 개량 계획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완성한 한국형 능동 영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축소판을 탑재하고 전자장비, 무장 능력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각국은 FA-50 블록 20 개량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에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FA-50에 미국산 AESA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9월 FA-50에 자국산 AESA 탑재와 중단거리 0대0 무장 통합을 승인했다. 레이더 기종은 노스록 그루먼의 AN, APG-83 축소형 모델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의 경우 AIM-120C7 암람, AMRAAM이 유력하다고 한다. FA-50은 이제 0대0 공대지 능력 면에서 어느 경쟁 모델도 따라올 수 없는 4.5세대 경량 전투기로 거듭나게 됐다.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 AN, APG-83은 F-16V 바이퍼에 탑재되는 레이더다. FA-50은 F-16보다 레이더 안테나 덮개, 이 작아서 레이더 모듈 수를 줄인 축소형이 탑재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APG-83은 현용 AESA 가운데 최정상급 성능을 갖췄기에 FA-52 작전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아직 양산 실적이 없어 구체적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함께 수출이 승인된 AIM-120C7 미사일의 사거리에 맞춰 100km 이상 거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A-50은 이미 미국산 공대지 표적 탐지 추적 조준 장비인 스나이퍼 타기팅 포드가 탑재돼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폴란드 수출 모델엔 공중급류 시스템이 더해져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산 AESA까지 갖춘 FA-50 블록 20은 F-16C, D 블록 52분의 50급에 필적하는 강력한 경전투기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저강도 임무용 4.5세대 전투기 각광. 미국이 민감한 군사기술이 담긴 자국산 레이더를 외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FA-50을 제2위 프리덤 파이터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주요 우방국에 준수한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폴란드 외에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가 FA50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